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이경일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디지털 미디어 기획입니다. 목차는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 기획의 정의. 둘째, 캠페인 목표를 이해하라. 셋째, 타겟이 누구인가. 넷째, 소비자 여정의 이해. 다섯째, 매체 예산은. 여섯째, 크리에이티브의 개발. 일곱째, 미디어 구매와 스케줄링. 여덟째, 모니터링 및 최적화. 아홉째, 보고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 기획은 타겟에게 광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디지털 매체 기획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캠페인의 목표 이해. 둘째, 타겟의 정의. 셋째, 소비자 여정의 이해. 넷째, 광고 예산의 설정. 다섯째, 매체 구매 및 스케줄링. 여섯째, 모니터링 및 최적화. 일곱째, 보고 및 평가의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캠페인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딩 캠페인은 트래픽 증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광고와 같이 광범위한 타겟에게 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에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는 제품 구매 및 회원 가입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고객을 찾아내는 등 정교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매체가 효과적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페이스북 광고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정교한 타겟팅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목표 달성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해 줍니다. 둘째, 타겟이 누구인지를 식별해야 타겟에게 적합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타겟을 묘사할 때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 통계적 특성이나 개성, 성격,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심리 묘사적 특성 혹은 제품 사용량과 같은 행태적 특성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CRM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타겟을 잠재 고객, 가망 고객,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충성 고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타겟이 누구인지를 식별해야 타겟에게 적합한 매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타겟을 페르소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타겟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린 가상의 인물을 말합니다. 페르소나를 정의 내릴 때 보통 개인의 프로필이나 취미, MBTI와 같은 성격, 바이오리듬,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채널 등을 포함합니다. 아래 사례에서 보이듯이 이름이나 나이, 직업, 거주지 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디바이스 환경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불만사항 이런 것들이 페르소나의 정의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소비자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유입부터 전환에 이르는 소비자 여정에서 고객 접점을 설계하게 되면 이러한 각 접점에 적합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고려 단계에서는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 혜택 등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블로그와 같은 정보 제공형 매체가 효과적이죠. 마지막으로 구매 단계에서는 구매를 촉구할 수 있는 즉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카톡의 메신저 광고와 같은 매체가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매체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광고 캠페인의 경우에 보통 투입한 예산에 따라서 매체의 노출량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CPC, 즉 클릭당 단가 책정 방식으로 광고 지면을 구매하면 투입한 예산에 따라서 얼마의 클릭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페인에서 노출량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할 제반 비용을 예산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페이스북의 광고 관리자 플랫폼의 예산 설정 화면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세팅할 때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된 예산에 따라서 플랫폼이 노출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매체를 선택할 때 첫째, 캠페인 목표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이사스 소비자 행동 모형과 미디어 믹스 전략인데요. 이 모형은 주의와 흥미, 검색, 행동, 공유의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에 따라서 미디어 믹스, 즉 매체 선택 전략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주의와 흥미 단계에서는 ATL 미디어가 효과적이고, 그리고 검색과 행동, 공유 단계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BTL 매체가 효과적입니다. 캠페인에서 사용할 매체를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매체와 관련된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메시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즉, 각각의 매체의 광고 형식에 맞추어서 광고 소재가 플랫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A/B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 버전을 테스트하여 어떤 메시지가 선택한 매체와 채널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최적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구매는 실시간 입찰 방식과 AOR, 즉 매체 전문 대행사 구매 방식이 있습니다. 광고주는 실시간 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하거나 매체 전문 대행사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실시간 입찰, 즉 RTV 방식으로 미디어를 구매합니다. 따라서 캠페인에 적합한 광고 플랫폼을 먼저 선택하고 캠페인의 노출량을 결정한 다음 광고 캠페인에 지불할 금액을 결정하면 자동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광고 플랫폼에서 광고 일정을 설정할 수 있지만 TV 광고처럼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광고를 구매해서 메시지를 노출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래매틱 바잉은 광고 자동 구매로 번역되는데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해서 광고 인벤토리를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문자가 웹이나 앱에 접속하면 광고 인벤토리가 발생하게 되고 광고주는 실시간 입찰을 통해서 그 광고 지면을 구매하고 그 구매한 지면에 바로 광고가 노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0.1초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래매틱 바잉 방식으로 광고를 구매할 경우 광고 구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실시간으로 타겟에게 적합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겟이 온라인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간에 광고를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매체를 구매할 때 매체별로 과금 방식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광고는 CPM과 CPC 방식으로 광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보통 CPC 방식으로 광고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유튜브 동영상 광고는 CPV 방식으로 광고를 구매합니다. 이외에도 CPA와 CPS 방식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소비자 여정의 각 단계별로 KPI 지표가 다르며 사용되는 매체와 과금 체계 또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기간 내 혹은 종료 후 캠페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구글 GA와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각 채널에서의 클릭 완성률, 전환율, 광고 수익률, 투자 대비 수익과 같은 핵심 성과 지표 등의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캠페인 진행 중에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미디어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산의 재할당이나 더욱더 정교한 타겟팅 또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최종적으로 캠페인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미디어 계획을 개선하고 광고 전략을 최적화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생성하여 캠페인의 효과를 평가하고 광고주 등 이해관계자와 인사이트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성장의 기회를 파악하여 향후 캠페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미디어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